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입니다. 첫 질의자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지난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이 되는 것을 지켜보셨죠?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지켜본 과정에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이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 나올 때 손에 왕자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윤석열이 군주를 평가할 때 성군, 현군, 폭군, 암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윤석열을 지금 볼 때 어떤 군주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암군이자 어리석은 혼군이자 폭군으로 봅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의를 해친 왕은 잔적에 불과하다.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은 왕은 흉포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맹자가 그래서 민심을 읽고 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하고 방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양 정치 사상의 근본입니다.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은 방벌됐고 축출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국정을 보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펼쳤을 때 주문왕이 나라를 건립하는 천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이제 서경에 나옵니다. 그 고전에. 술독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주문왕이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술독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정치 사상의 가장 근본은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인물은 축출했죠. 그거를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도편 추방제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 논어에도 보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폭군의 가장 근본적 특징이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않아도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다. 윤석열은 임금이 임금답지 않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 국민들에게만 그 정당한 권리를 의무를 요구한 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벌, 축출되는 것이 마땅했고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임금이라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임금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시대착오의 원인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자를 섰고 12월 3일은 결국 윤석열이 영구집권, 내란을 통해서 전체주의를 모색한 거 아니냐,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총리님 의원 시절에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유사 파시즘 체제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원내수석으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네, 상황에 대한 기억합니다. 기억하신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시즘 체제는 갈라치기 여론몰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 특정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동원 체제가 있다. 세 번째는
비밀 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언론을 통제한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가달라치기를 했고, 극우 유튜버를 통한 아스팔트 극우들을 동원해서 국가 동원 체제를 만들었고, 특히 나치가 비밀 경찰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검찰 정권 조작 기소를 통해서 폭력적 지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통제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파시즘 체제가 아니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12월 3일 내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한비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가, 우리가 한비자가 얘기를 할 때 임금을 용으로 비교를 하죠. 용은 승천을 하는데 민심을 잃으면 용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 땅에 떨어질 때 그 용이 아니라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의 모습은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정치인 모두가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정치인의 책무는 바로 공화국의 보존, 공동체의 유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민석 총리께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에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명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좀 섬뜩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나치즘의 파시즘 체제, 군부 통치 이런 전체주의의 그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고 구금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결국은 제거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이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교의 계기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도요? 누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불교의 계기 됐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원식 의장님도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죠? 글이 됐으면, 제발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걸.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발언을 듣고 총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영화 제가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 화면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칩니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길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어제는 소년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러한 행동에 맞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조금 다른 모습과 발언을 하실 때도 있어서 그런 모습에 주목하고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고 봅니다.